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우리 시장은 또다시 검은 화요일에 주가 급락을 만들었습니다. 통상은 이제 블랙이란 앞에 형용사가 붙은 요일이 블랙 먼데이, 블랙 서스데이 이런 날이 많은데요. 요즘은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블랙이란 단어를 그 앞에다가 검은 수요일, 검은 금요일 다 갖다 붙입니다. 2주 만에 다시 이제 패닉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이 정말 급락했던 상황들에 놀랐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또 한 번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만 이제 그때 우리가 한번 소득에 당했기 때문에요. 여러 저항상, 주가의 낙폭이라든지 또 주변 간밤의 미국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그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견딜만하다, 내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패닉보다는 페이션스, 좀 참을 때라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예,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다우지수는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밀려서 우려를 가졌는데요. 다행히 낙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0.5%, 나스닥 0.4%로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는 낙폭을 줄이면서 끝났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떻게 활로를 모색해야 할지, 시장을 어찌 헤쳐나가야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용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 흐름 읽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또다시 흔들리는 국면이 왔는데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 이유를 찾아보면 사실은 새로운 얘기는 또 없어요. 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든지 새로운 거라면 어제 셀트리온 블락딜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걸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시장은. 요즘 50이 빠지는 게 우습게 빠지네요. 그러게요. 네. 사실 우리 지수로 2% 밀려나는 거 이거 작은 일 아닌데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이제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유를 좀 갖다 붙여보죠. 좀 이따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근데 이번에 이 공화당의 하원을 민주당한테 뺏길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 보인다. 네. 지금 하원이 연방정부 예산 심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트럼프 외에 트럼프가 이제까지 밀어붙였던 여러 가지 얘기들에 브레이크가 걸릴 거다. 그럼 상승 동력에 상당 부분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안 좋으니까 타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좀 견제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그럼요. 해석을 한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예를 들어 네. 인프라 투자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한 2천억 달러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거 당장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이제 붙이는 거죠. 그럼 트럼프도 중간 선거 넘어서 재선까지도 노려봐야 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표를 결속을 해야 될 거고 그럼 공화당의 표를 결속을 해야 될 거고 그럼 공화당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발언들을 섞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난 조금 더 중국이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무역 전쟁을 이어갈 거다.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지는 몇몇 가지 그림들이 또 섞여 지나가면서 그럼 이건 무역 전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군사 긴장으로 이어지는 거냐라는 얘기들로 어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다 급락을 쏟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미국장 문 열 때 진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요? 500피 넘게 맞습니다. 빠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래 아시아 증시가 2% 빠졌으니까 미 증시가 2% 빠진다라고 보면 그래 어차피 우리 오늘 녹였겠다. 한번 빠질 테면 빠져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 같으면은 500피 빠지는 거 보면 이제 간담이 선을 해가지고 밤잠을 이제 설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오늘 녹였으니까 니네 한번 빠져봐라. 그럼 우리 내일 얼마나 더 빠지겠느냐. 이런 오기 비슷한 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오기를 부릴 수 있는 밑바탕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좀 이따 결론 부분에서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그림인데 순서를 좀 바꿔서 요거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제 장중 외국인 선물 수급 추이입니다.
빨간색 선 보시면 되고요. 문 열고 나가지고 진짜 도대체 밀리는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 어제 우리 그러게요. 아침 방송에서 오늘 좀 밀리긴 할 거예요. 일단 중국이 좀 밀릴 것 같고요.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 증시도 오늘 뭐 그 전날 상승을 좀 녹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 보면서 이미 기대값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 오늘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려워도 이 정도로 어려울 거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그 어려워지는 국면들을 한번 보게 되면 새로운 얘기는 없지만 수급으로 밀고 내려가요. 선물 기준으로 5천억 이상 매도를 2시 40분까지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시 40분서부터 외국인들이 선물을 들어 올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2천억 가까이 들어 올렸거든요. 요즘 이거 자주 보는 얘기입니다. 뭐 끝장까지 쭉 끌고 올라가다가 막판에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밑으로 눌러놨다가 막판에 챙겨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이게 요즘 장중 이 외국인 선물 트레이딩 이거 뭐 메시급 드리블이라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손가락에 얼어 있는 이 국면이 지속되다 보니까 수급에 전적으로 의존도가 높아지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제 막판에 채워내는 외국인 선물을 보면서 그래 2100P까지 쳐맞은 지금 시점에서 도대체 이게 지금 오기 말고 생길 게 뭐가 있냐. 펀더멘탈적으로 싸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뭐 하나같이 부정적이어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주가라는 게 한없이 빠지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제일 많이 빠져야 되는 이유가 있냐라는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외국인 현물 4천억 중에서 2,400억 정도는 셀트리온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8% 다운 블락으로 받았으니까 뭐 이게 이제 시장에서 풀리는 물건들도 있었을 거고 그럼 외국인 매도 4천억 중에서 2,500억 가량은 셀트리온 물건이고 삼성전자 어제 매도가 한 50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연 시가총액 1위 500억 밀어가지고 지수 60P 밀어낸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오늘 너무 가볍게 날려 빠졌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당연히 오기 반 섞어서 반등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이 올랐어요. 뭐 미증시 빠진 거야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덜 빠진 거고요. 그래서 어제 하락이 워낙 가볍게 밀렸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대감이 낮은 상태라 지금 흩날려 빠지는 이 지수에 대해서 자신감은 뚝뚝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만 더 밑으로 봅니다라는 얘기를 세게 얘기할 수도 없는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회복 강도가 시장에서 확인이 돼야 그때서부터 그럼 내가 좀 사볼게라고 얘기하는 이 수급들이 나올 텐데 아직 그런 국면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빠질 때 가볍게 빠지고 올라갈 때 힘이 안 실리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씩 보도록 하죠. 그럼 왜 이렇게 가볍게 흩날려 빠지느냐? 당신은 지금 수급이라고 가장 큰 이유는 수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수급이 그렇게 약해진 이유는 뭐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사실 이제까지 우리가 워낙 오랜 기간 설명을 해왔었기 때문에 전혀 새롭지 않을 겁니다.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이것도 사실 해석하기 나름인데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린다? 이거 선순환이라 이거 누가 뭐라고 못할 얘기예요. 근데 지금 너무나 확연하게 경기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뭐 미국의 마이웨이가 다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서운할 정도로 이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부담은 이겁니다. 그럼 미국이 이렇게 경기에 자신감을 외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언제냐? 이번 3분기다. 4분기서부터는 기저 반영해서 상승 경기에 대한 이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럼 내년 전망치는 올해 성장률보다는 낮은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럼 미국의 경기도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미국의 금리는 계속 공격적으로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중립금리가 뭐 예상보다 멀리 있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 괜찮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테일러 준칙이라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적정 금리가 도대체 얼마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의 조합에 따라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적정 금리가 얼마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금리가 2% 낮습니다. 그러면 연준에서 테일러 준칙 하에서 뭐 금리 중립금리가 좀 더 멀리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리한 얘기도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시달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달림 뭐 이유 없는 시달림 뭐 괜히 시달린 거 사실 아니다. 시달린 만큼 시달렸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증시에 뭐 반영돼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미국의 경기 자신감이 다소 좀 다운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연준의 이 목소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과정에서 올 초에 1말 2초 때 우리 금리 텐트럼 한번 기억하셨죠? 이 부분 한번 보게 되면요. 뭐 잘 나가던 증시가 그냥 뚝 분질러졌는데요. 금리가 이제 이 슈팅을 보이면서 뚝 분질러졌었는데요. 그때 뭐 신흥국, 뭐 선진국 할 거 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 국면을 보면 선진국은 버티다가 최근에 좀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신흥국은 그 이후에 주창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담을 누가 제일 많이 반영했느냐?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많이 부담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증시가 안 녹였냐? 녹였다. 충분히 녹이고도 남았다. 그래서 지금 뉴스들이 좀 복잡하게 나오는 거는 사실 트럼프의 입에서 복잡하게 나오는 뉴스들이 많아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선거 다가오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하원 가져가면 이제 연방정부 예산심의 권한을 하원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성장 동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뭐 공화당이 이겨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완벽히 트럼프의 마이웨이로 가는 거냐라는 부분도 부담스럽긴 매한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것도 중간선거 기점 다가오면서 하나의 얘기거리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전일 유가가 많이 빠졌어요. 전일 유가가 4% 빠졌는데요. 네. 4% 빠진 점도 오늘 시장의 긍정적 포인트입니다. 네 뭔 소리야? 위험 선호에 상단에 서 있는 상품가가 4%나 부러졌는데 네 왜 긍정적이라고 얘기해? 라고 얘기를 이제 해보면 이게 어제 뭐 수요단에 대한 위축으로 뿍 분질러졌어요. 라고 하면은 악재죠. 근데 어제 유가 빠진 거는 사우디 증상반침 나오면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신흥국 통화가 가뜩이나 약세였었던 상황에서 유가가 워낙 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신흥국 통화로 계산한 유가 부담은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인도 루피 기준으로 유가를 계산했을 때, 뭐 터키 리라를 기준으로 유가를 계산했을 때, 터키 아르헨티나 페소를 이 기준으로 유가를 계산했을 때 어마무시하거든요. 이런 것들 다 물가 쪽으로 부담을 높여가는 요인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올리란 얘기인데 지금 과연 이쪽에서 좋아서 금리 올리는 데가 경기 좋아서 금리 올리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자본 유출 막으려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시기였는데 어제 유가가 또 때마침 4% 넘게 빠져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또 일정 부분 떨어졌을 수 있다. 그리고 어제 뭐 뉴스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INF 뭐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이거든요. 이게 미국하고 이 구소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맺어놓은 이 조약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어요. 러시아 이거 안 지키고 있다. 미국만 지키고 있다. 이거 깨자. 그리고 이 조약에 들어가 있지 않은 중국 연예 지상궁 전력들 미사일 이 병력들 지금 상당히 많이 끌어올려 놓은 상황인데 이거 언페어하다. 그럼 이 조약에 중국을 갖다 집어넣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거 그냥 깨버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군함이 대만 해협을 또 통과를 합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 어디를 건드리면 중국이 제일 열받는지를 이 미국도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원차이나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이 독자적으로 무언가 뭐 벌어지는 거 이거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군사작전을 대만과 미국이 진행을 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뭐 당연히 발끈할 얘기죠. 어제 오후에 공동성명이 나왔고 굉장히 발끈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뭐 무역 긴장이 뭐 군사 긴장으로 이어지네 마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로 이 썸을 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나쁜 얘기 다 모여 분위기가 됐었던 거고 그럼 매수는 다 도망갔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가볍게 날려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의 의존도가 워낙 높았던 상황이고 수급 사실 뒤집어 까보면 어제 그 정도 밀릴 만한 수급 상황 아니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전일 과도한 낙폭에서의 일정 부분 되돌림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 분위기가 또 안 좋았고요. 오늘도 이제 굉장히 그 아침에 좀 쫄려서 시작할 수 있는데 몇 가지 보면 그나마 이제 좀 돌아설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쨌거나 이제 새로운 뉴스는 사실 없었다. 그런데 이제 심리적으로 다쳐서 떨어졌다면 좀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뭐 근거가 별로 없어요. 뭐 모여가기도 그렇고 싸니까 산다라는 얘기인데 싸니까 샀는데 더 밀리는 이게 소위 이제 가치 함정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밸류 트랩이라는데 그런 얘기 정도 나오니까 정말 뭐 속수무책인 거죠. 이 정도면 정말 싸다 그랬는데 또 밀리고 그러면 사실 뭘 싸서 사기는 어려운 거고 그렇다고 뭐 올라가는 건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증권쟁이 입에서 밸류 트랩 얘기 나오면은 네. 그 시장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밸류 트랩 얘기 나오기 시작했으면은 증권사에서 발표하는 리포트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뭐 리포트 중에 절반은 뭐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라고 쓸 거고 나머지 절반은 그래도 싸니까 사세요라는 쪽으로 썼을 텐데 지금 당장 상승으로 끌고 올라갈 모멘텀 부족한 거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르익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무르익는 기간이 필요한 구간 동안에 가장 손쉽게 강한 논조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시면은요. 봐라. 지금 멀티플이 8배다. 싸냐 안 싸냐. 당연히 싸죠. 당연히 쌉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한번 보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제끼고 보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끼고 보면 멀티플 10배인데 싸냐 안 싸냐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 나오는 게 요즘 분위기입니다.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수요단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대보다 강한 수요가 내년에 늘어나는 공급량을 상당 부분 이 상쇄를 시켜서 지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 반도체 가격을 상당 부분 좀 약화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락폭을 좀 둔화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기다리는 뉴스는 그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 시장 반도체 없으면은 이 탄력 떨어지는 거는 뭐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근데 어제 재밌는 분석이 있어서 하나 캡처를 떠왔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주가 얘기할 때 얼마 벌었어, 몇 배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익단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 하시는 선배님들도 많이 계세요. 기업 활동하다 보면은 돈 더 벌 때도 있고 일회성 비용으로 못 벌 때도 있다.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다. 매출액 주는 건 용서 못한다. 그러면 회사가 짜그러지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어닝이 이렇게 느는데 이거 영업이익인데 어닝이 이렇게 느는데 얘네 왜 빠지는 겁니까? 올해 이익은 이거보다 더 느는데 더 늘어나는데 도대체 왜 빠지는 겁니까? 매출이 더 이상 뜨지 않더라. 그러면 지금까지 매출 떠뜨면서 이익까지 올라왔었던 거 사실 가격 효과에 기인하는 게 워낙 많다라는 거죠. 반도체 가격이 더블 이상을 찍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기대에 있었던 부분이 워낙 컸다. 근데 지금 매출단으로 굉장히 좀 이 내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럼 부정적인 거냐? 부정적이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건데 정말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봤으면 채권 쪽에서도 유출이 나갔을 거다. 근데 채권 쪽에서 지금 유출 보이고 있지 않다. 다른 이 이머징 시장에서 대부분 다 채권 줄여냈는데 뭐 템플턴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는 네. 아직 그런 그림들이 조금 우리의 안 나오고 목소리가 있다. 나오는데 뭐 아직 눈에 띄진 않는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예. 그리고 어제 네. 사실 이 뉴스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 수 있는 건데 사실 연기금에서 대여 시장, 주식 대여 네.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도 채 안 돼요.
근데 국민연금이라는 상징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신규 대여는 이미 중지했고 연말까지 기존 대여분들은 다 회수 처리하겠다. 꽤 큰 뉴스인데 묻혔어요. 네. 예. 어제 시장 분위기니까 맞아요. 못 치는 거죠. 네. 그래서 작다라고 볼 수 없는 이슈인데 뭐 네. 상징성이 워낙 있기 때문에 양은 크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작지 않은 뉴스인데 어제 시장에서는 이 주목을 좀 못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섞어서 보면 뭐 결론까지 말씀드리면 네. 투매 자극하는 시장 분위기였는데 투매 자극 수급이 상당 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림 하에서 나와 있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승부리는 외국인 선물 단타야 요즘 뭐 단골 손님인 거고 어제 현물단의 매도는 또 절반 이상은 셀트리온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어제 수급에 비해서 빠진 각은 워낙 크다. 그러면 그 과도했었던 만큼은 일정 부분 돌려세울 기회가 오늘 존재한다라고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장효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 읽었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한 불안감, 우려감 이런 게 굉장히 크실 텐데요. 나름 좀 중심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